저 또한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충격 또한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또 본인 자체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 규명이 명확히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경찰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 서울시장님은 국무회의의 배석 대상이시고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위 문제는 국정 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정부 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보면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파악하시기에 그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늦게나 또는 빨리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우리 저희 내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접수 사실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즉각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나면 청와대에서 그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를 직접 합니까?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경찰은 보고 의무만 있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는 전국의 모든 사건 사고 주요 사건들이 청와대에 모두 상황실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 전국 뭐 안전사고나 이후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는 절대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번에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현재 중요한 이슈인데요. 2월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조항이 이제 명시됐을 뿐만이 아니라 경찰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요, 법률상의 이의 신청 기간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제기가 되면은 저희들은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고소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법적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배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위 대통령령에 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 형소법 247조 7과 같이 법률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만 규정만 두고 있어 그 대통령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입법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견 유념해서 차질 없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찰 인원이 한 약 15만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정권에 된다고 비굴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저께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헌절 때 신발 투척한 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등포서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영장 청구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수사팀에서 재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던졌다라는 거 외에 뭐 재반 사안을 감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이게 중죄로 결국은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도 이게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거고 이런 재반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거는 정권 눈치 보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후보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태까지 국가 수반이라든지 국가 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거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분을 좀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그 대자보에서 내용이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 침입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새벽 3시경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대자보를 부착한 것이 명백하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즘 통행 금지가 있습니까?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은 그 관리자 인정이 나중에 된다고 소환을 해보니까 판례가 나와 분명하게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처벌이 됐어요. 물론 거기 검찰도 뭐 기소를 하고 법원도 이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또 우리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됐을 때 또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은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도피해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일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지금 그 이 뭐 여러 가지 뭐 5개인가 범죄로 지금 기소 중지가 된 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지고 도망간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이 사람이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 했다가 그 미국으로 도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인도 청구라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문회장에 나오면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거가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평은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원순 요즘 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 피해자 피해 호소인 그 부분으로 띄워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뭐 심상정 대표나 뭐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희식 대변인 모두 피해 호소인이라고 써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 호소인이 저기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상은 거기 내부 규정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 처리 업무 지침 이게 인사혁신처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피해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면은 그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 시간이 예, 다음에 질문하실까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로서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그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죠? 예.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 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은 저희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이나 치안상실 운영 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지금 말씀하신 범죄 수사 규칙이나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 사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통보 공무원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하더라도 뭐 출석 요구서가 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내부 그 보고 규정도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보고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우리나라 국민의 12,000명 내지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자살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서 예컨대 뭐 다핵의 사기 사건이라든지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그 범죄인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예,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그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변사,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 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예,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수사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뭐 감찰 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변사 사건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그 수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 을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그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변사,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 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예,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수사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뭐 감찰 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변사 사건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그 수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라든지 또 이론이 좀 갈리고 있지만은 경찰이 법 규정에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부 수사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의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영등포 을의 김민석입니다.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고 박원순 시장 관계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의 법적 한계가 있지만 관련돼서 지금 뭐 방조 또는 유출 등등에 대해서 관련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장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그래서 수사 TF를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경찰은 특히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안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연관된 사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진실을 우리가 아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긴 한데 어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희롱 등등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발전 수준 아닌가 보고, 동시에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합리적 검증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 본안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처분하는 건 지금 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 뭐 질의가 그렇다고 있었지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다른 뭐 진상 규명을 요구해서 재수사를 했던 경우에도 고소 또는 뭐 피고발 또는 가해자라고 해당되는 그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 방법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그냥 불가능한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비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절차로 진상을 가릴 기회는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최대한 간다면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이번에 제기된 연관 사건들에 대한 수사 등등을 맞춰보는 걸 텐데,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면 이 제기된 고소장이나 증거 같은 것들은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한번 그것도 경찰에 확인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고 박 시장의 그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뭐 관련한 사망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직후에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일부가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운 거는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 사망 변사자 발견 전에 사망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고, 또 고소장 내용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그러면 되었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의 법 체계상 지금 관련 사건들이 다른 것들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 기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증거를 공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이후에도 더 우리가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진상 규명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의 자발적 공개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출건에 대해서 아까 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정부조직법도 말씀하셨고 치안상황실 운영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딱 특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만,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 규정만 본다면, 물론 이건 치안상황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규정상 16조의 내용의 별지를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붙여본다면 이 정부조직법과 이 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운영 규정에 비춰보고 또 지금까지의 그 관례 통례에 비추어 본다면 보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좀 더 명확한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젠더 특보 있잖아요. 그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전에 시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스는 어디인지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SNS상이나 이런 곳에 떠돌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 줄 것을 강력히 어떻든 경찰 관계자들께 요청을 저도 드립니다. 예, 지금 예. 서울청 사이버 등 관련 부서에서 그런 허위 사실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먼저 15만 경찰이 총수화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대상에 대한 그 선입견이나 편견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는 수사에서 대상에 따른 예, 그만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인디언 기후제 수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수사를 지내듯이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행태를 지칭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경쟁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기소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1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검사는 본 의원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젖어 잘못 기소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본 의원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팀장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저서에서 현 검찰총장인 걸로. 네, 맞습니다. 당시 최동호 검찰총장이 임명된 윤석열 팀장이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분이죠. 윤석열 수사팀은 당시 민주당과 참여연대의 고발을 받아 검찰청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만을 신뢰해서 본 의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수사팀이 은폐의 핵심 증거라고 제시한 것은 당시 서울청에서 수소서로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 닉네임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사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도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보내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재판 중에 부랴부랴 공소장 변경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결문에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해당 사건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행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경찰 조직 전체를 국기문란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한 사건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월 초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의 성명을 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입장 곤란하면 답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권은희 현 의원이 시민단체의 모해 이정조로 고발되었으나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잘 사실을 모르죠? 모릅니다. 제 사건 판결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이디 닉네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권은희 현 의원의 허위 증언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면 법원이 과연 무죄 판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일부 진행되는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